속 까놓고 말해서 이번 시즌에 벨링엄이 이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유럽 5대 리그를 벗어나면서 사실상 메날두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차기 축구 황제는 누가 될까요?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 누가 확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선수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 의견도 살짝 얹고요. 자, 참고로 올 시즌 스탯만 보면 케인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누가 축구 일장이 될 것인가 요 얘기를 할 거라서 올해 30살인 케인은 살짝 빼겠습니다. 케인 미안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스탯 비교. 자, 일단 세 선수가 클럽하고 대표팀 다 합쳐서 지금까지 총 몇 골을 넣었는지 비교해 볼게요. 음바페는 총 321골, 홀란드는 총 233골, 벨링엄은 총 50골. 일단 벨링엄은 미드필더니까 득점수가 적은 건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세 선수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어떨까요? 음바페가 39골 10도움, 홀란드가 29골 6도움, 벨링엄이 20골 8도움입니다. 올 시즌 스탯도 음바페가 짱 먹었네요. 이거는 음바페가 리그 앙에서 뛴다는 걸 또 고려해야죠. 근데 사실 음바페는 대표팀이랑 챔스에서도 많이 넣긴 했어요. 약한 팀들한테만 많이 넣은 건 아니야. 자, 결론적으로 스탯만 보면 음바페가 가장 앞서고 홀란드가 아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발롱도르, 과연 누가 위대한 선수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빨리 대답하려면 발롱도르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근데 이 세 선수는 아직 아무도 받질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가 누가 되느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2008년 이후로 중간에 모드리치, 벤제마 한 번씩 받은 것 빼고는 메시, 호날두가 다 쓸어갔어. 근데 이제서야 그 둘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차기 축구 황제가 첫 왕관 수여식을 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올해 누가 받을지를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작년 발롱도르 순위를 체크해볼게요. 홀란드가 2위, 음바페가 3위, 그리고 벨링엄이 18위. 자, 일단 홀란드는 2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깼잖아요. 그리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보면 총 53경기에서 52골을 넣었어. 옛날에 메시, 호날두가 그렇게 넣었었는데 그걸 재현해냈어. 그러면서 맨시티 트래블에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보다 홀란드가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막상 홀란드는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았나봐요. 펩 감독의 말에 따르면 홀란드가 비록 발롱도르는 못 받았지만 메시, 음바페랑 경쟁하는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했대요. 명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음바페가 3위를 했었죠.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거야. 실제로 발롱도르 발표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꽤 기대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바페가 리그앙 우승했죠. 리그 득점왕 먹었죠. 거기다 월드컵 득점왕도 먹었어.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해트트릭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길 뻔한 거 승부차기에서 아깝게 졌다고. 그러니까 바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그 결승전 승부차기의 결과가 달랐다면 음바페가 발롱 먹었을 텐데. 자, 하지만 음바페는 발롱도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되게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수들이 발롱도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선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건 발롱도르 수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레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알 가면 발롱도르 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레알은 챔스 DNA가 있잖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메시를 제외한 발롱도르 수상자들이 다 레알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브라질 호나우두랑 더브라이너도 음바페가 파리에 있으면 발롱도르 타기 힘들 거다, 근데 레알로 가면 무조건 1순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어느 팀에서 뛰느냐가 참 중요해. 자, 그리고 벨링엄은 지난 시즌 발롱도르에서 18위에 그쳤지만 올해 예상 순위는 정말 높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마다 예상 순위를 발표하는데 2등에서 5위까지는 다 달라. 근데 1위는 다 벨링엄이에요. 그만큼 올해 벨링엄이 잘했다는 거죠. 일단 레알에서의 첫 15경기에서 14골을 넣었어요. 그 전에 13골 넣었던 호날두와 디스테파노의 기록을 갈아치웠죠. 물론 지금도 라리가 득점 1위예요.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대표팀에서도 잘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벨링엄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올해 발롱도르는 챔스 우승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여름에 열릴 유로 2024에서 누가 우승하느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벨링엄, 음바페가 좀 유리하죠. 홀란드는 물론 시티는 잘하겠지만 대표팀이 조금 그래요. 노르웨이가 유로 본선에 올라가질 못했어. 축구 선수는 참 국적도 중요해요, 그죠? 인기. 자, 위대한 선수를 논할 때 그들의 인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아무리 축구를 잘하더라도 그 선수의 스타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2013년에 리베리가 개 잘했잖아요. 미넨 리그 우승시키고 챔스 우승시켰다고. 근데 호날두, 메시한테 밀려서 발롱도르 3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발롱도르 그거 인기 투표잖아, 이렇게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위대한 선수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게 모인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선수의 인지도, 인기, 스타성 이런 거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힘들지. 자, 그래서 세 선수의 인기를 비교해 볼 건데 먼저 인스타 팔로워 숫자. 음바페가 1억 1000만 명, 홀란드가 3800만 명, 벨링엄은 2800만 명입니다. 음바페 넘사네요. 아무래도 10대 때 이미 월드컵을 우승했고 슈퍼스타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서 그런 거겠죠. 근데 홀란드랑 벨링엄은 확 뜬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어요. 심지어 벤제마, 살라, 라모스,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보다 적어요. 내가 볼 때 두 선수는 조금 더 분발해야 돼요. SNS 중독자가 돼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지표는 구글 검색량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으니까 작년 검색량을 체크해보면 세 선수 중에 음바페가 가장 많아요. 근데 1등은 아니고 메시, 호날두에 이어서 3위, 그리고 홀란드는 그 바로 밑에 4위, 그리고 벨링엄은 저기 밑에 8위입니다. 아무래도 벨링엄은 이번 시즌부터 확 떴으니까. 근데 그 확 뜬 게 정말 확 떴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올 시즌 초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유럽에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벨링엄 거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홀란드, 음바페 순.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보면 홀란드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하반기에 벨링엄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디다스가 벨링엄을 아주 야무지게 활용하고 있어요. 주력 상품인 프레데터 24의 메인 모델을 맡겼고 벨링엄을 위한 시그니처 로고를 곧 출시할 예정이래요. 자, 결론적으로 세 선수의 인기 순위는 음바페가 가장 높고 홀란드와 벨링엄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꾸준함. 자, 위대한 선수를 논할 때 꾸준함은 아주 중요한 지표죠. 단기 임팩트만 보면 호나우지뉴, 아자르, 야야 투레 이런 선수들이 짱이지. 자, 근데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 요 세 선수는 지금까지 꽤 꾸준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아직 엄청 어린데 뭘 그렇게까지 꾸준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챔스에서 6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린 선수들을 꼽아보니까 요 세 선수 이름이 나와요. 일단 세 번째로 어렸던 게 벨링엄이에요. 두 번째로 어렸던 건 홀란드, 그리고 음바페가 제일 어렸는데 무려 18살 337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3이 챔스에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한 거야. 미친 거죠. 그리고 음바페는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했죠. 9년간 매 시즌 35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홀란드도 꾸준했죠. 특히 2020년 이후에 유럽 5대 리그 누적 득점 순위를 보면 홀란드가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2위예요. 그 뒤가 음바페, 케인, 살라 순이고. 그러니까 홀란드도 명성을 얻은 이후에 꾸준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벨링엄도 버밍엄, 도르트문트에서 꾸준히 잘해왔긴 한데 진짜 솔직히 걔 탑 클래스 활약은 올 시즌부터 시작이죠. 벨링엄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선배인 마이클 오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벨링엄이 올 시즌 라리가, 챔스, 유로 이거 다 먹고 발롱도르를 수상하더라도 제라드, 램파드, 스콜스 그 선수들 레벨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동안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일단 음바페는 월드컵은 이미 가졌으니까 한 번도 못 가져본 챔스 트로피를 꼭 따내야죠. 자, 그리고 홀란드가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려면 경기 스타일상 골을 더 넣어야 돼요. 골로 증명한 호날두랑 홀란드를 비교해 볼까요? 아까 홀란드가 7시즌 동안 33골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호날두는 23시즌 동안 매년 35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홀란드는 앞으로 15시즌 동안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홀란드가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쳐요. 올 시즌 빅찬스 미스가 무려 26개야. 올 시즌 골 기대값도 20.95골이에요. 근데 실제로 18골밖에 못 넣었어. 기대에 못 미쳤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찬스를 이렇게 많이 놓친다는 거는 각성해가지고 그 찬스들 다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홀란드는 동료빨이라는 그 지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메시도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맨날 들었죠. 메시는 세혈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선수들 없이도 엄청 잘했죠. 결국 동료들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아르헨티나를 데리고 월드컵 우승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싹 들어가. 바로 축구의 신 등급. 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의 영향력, 나만의 능력을 더 증명해야 돼. 자, 그리고 홀란드한테 또 필요한 건 빅경기에서의 활약입니다. 중요한 경기 때마다 버로우탄다,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의 기록을 보면 FA컵 4강전 결승전 때 빵골, 챔스 4강전 결승전 때 빵골. 앞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홀란드는 부상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메시, 호날두가 그렇게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홀란드는 부상이 많은 편이에요. 음바페가 8시즌 동안 48경기에서 결장했거든요. 근데 홀란드는 6시즌 동안 무려 65경기에서 결장했어요. 게다가 홀란드는 부상 부위도 다양해요. 발, 무릎, 고관절, 복부. 홀란드는 이 약간의 유리몸 기질 꼭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일본의 야구 레전드 이치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치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자, 그리고 벨링엄이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리그 우승 타이틀 무조건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벨링엄은 앞으로 어떤 느낌의 선수가 될 건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음바페, 홀란드처럼 완전 득점에만 집중하는 느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단이나 모드리치처럼 미드필드에서의 영향력
영향력을 바탕으로 팀을 하드 캐리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로 갈 건지. 벨링엄은 둘 중에 뭘 해도 잘할 것 같긴 한데 근본이 미드필더잖아. 그러다 보니까 골에만 집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벨링엄 같은 선수를 골만 넣으라고 골대 앞에 박아두는 것도 참 엄청난 재능 낭비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발롱도르를 타려면, 그래서 위대한 선수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골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호날두가 공격수로 전향 안 하고 계속 윙어로 뛰었으면 그 반열에 올라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 미드필더가 발롱도르 받은 거 보면 98년에 지단이 받았고, 그리고 그 20년 후에 모드리치가 받은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벨링엄으로서는 골에만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톡 까놓고 말해서 이번 시즌에 벨링엄이 이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미드필더에서의 영향력도 그렇지만 결국 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벨링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활동 범위 넓고 이것저것 다 하고 수비도 하고 이런 역할로 뛰면 음바페, 홀란드만큼 득점하지 못할 거고, 또 골 넣는 거에만 집중하자니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따로 있고, 앞으로 어떤 느낌으로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짜의 의견, 제 개인적인 순위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음바페, 벨링엄, 홀란드입니다. 왜냐? 제 기준에 위대한 선수는 그냥 축구 그 자체를 잘하는 선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골 많이 넣는 걸로만 치면 게르트 밀러도 엄청 넣었어요. 근데 역대 최고의 선수 얘기할 때 언급이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메시, 마라도나를 역대 최고로 꼽는 이유가 뭐예요? 득점 수도 그렇지만 축구 자체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축구를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선수의 풀 경기를 봐요.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와씨 미쳤다, 뭐야 저거?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말이 나오는 빈도,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 그걸 따져보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놀란 건 음바페. 월드컵이나 챔스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었던 장면이 너무 많이 떠올라. 그리고 그걸 기복 없이 계속 보여줬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놀란 건 개인적으로 벨링엄이에요. 벨링엄도 축구 자체를 그냥 잘해요. 똑똑해, 빨라, 기술 좋아, 유연해, 배짱 있어, 투쟁적이야. 보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홀란드도 축구 너무 잘하죠. 특히 상대 수비들 다 부시고 골 넣는 거 보면 막 위압감이 느껴져. 근데 개인적으로 홀란드의 풀 경기를 보다가 와, 쟤 진짜 천재다, 타고났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건 음바페보다는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 넣는 장면 외에 다른 플레이들을 보면서 놀랐던 경우는 더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순서는 벨홀이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을 비교해봤습니다. 앞으로 요 세 선수가 아주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메시, 호날두만큼은 안 되겠죠? 그 선수는 각자 수준도 높았고 또 라이벌 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 선수는 그거보다 수준이 살짝 낮고 또 각 리그에 다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가 뭔가 명확하게 안 만들어져.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음바페도 이제 레알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음바페, 벨링엄 같은 팀이야. 그리고 홀란드도 얼마 전에 맨시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아예 닫진 않았어요. 그럼 홀란드가 레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선수가 레알에 다 모이면 어떡하지? PK 누가 차지? 그렇게 되면 조금 재미가 없을까 있을까? 아무튼 세 선수 앞으로 한 10년 동안 멋진 경쟁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